안녕하세요. 위드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다 가지고 있는 위드진입니다. 뭐죠 이게? 네,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부동산 레슨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은 빠르면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이제 타 지역으로 오셨을 때 첫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집 마련이 이제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아마 방문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에도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카 같고, 네, 빠르면 아들 같은, 네, 딸 같은 동생들 분들에게 꿀팁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처음에 부동산 집을 보게 될 때 방의 유형부터 한번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나의 자금 상황, 자금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방의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제일 싸고 제일 저렴한 방으로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예 교통이 굉장히 닿지 않는 산 꼭대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통은 조금 괜찮으나 반지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지하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네, 낡은 빨간 벽돌의 구옥 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금 상황이 얼마까지가 가능한지를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 딱 단면적으로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되시고, 무조건 건물에 따른 혹은 공용관리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공용관리비와 그 다음에 실사용관리비, 보통은 수도, 가스, 전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고정 지출비를 책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집을 얻음으로써, 그 집의 삶으로써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또 거기에서 예산으로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월세 70짜리를 본다고 해서 나 그럼 한 달에 월세 70만 내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보통 70이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본 관리비도 못해도 1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가스 전기료가 또 10만 원 가까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주차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고 하면 이래저래 한 월 100씩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월세와 관리비와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쓰는 만큼 나가는,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책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설정을 할 때에도 보통은 내가 출퇴근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좋겠지만, 직장에서 가까운 곳들은 대부분 이제 금액대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하철 혹은 버스, 노선도로 해서 금액대가 이렇게 서울의 거의 강남이 주 출근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번져가면서 금액대가, 월세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끔 집을 볼 때는 이제 웬만하면 가까운 곳이 좋겠지만 거기를 기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세를 아예 모르겠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매물의 타입, 그 다음에 거래 유형, 그 다음에 금액대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나의 예산에 맞는 금액대의 방만 노출이 되게끔 설정을 해 놓으시면 서울에서 가능한 방들이 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지역에 대한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세가 파악이 됐고, 이제
위치도 설정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부동산에 문의를 드리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에 문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나의 예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의 타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입주 가능한 날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먼저 저의 입주 예정 알려드려야지 그거에 맞는 집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먼저 컨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서는 그 매물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그 지역의 부동산에 연락을 드려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맞는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광고 나와 있는 매물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보면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방 분위기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이때도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허위 매물이거나, 두 번째, 실제 매물이거나. 예전에는 정말 허위 매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허위 매물이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컨디션이며, 위치며, 다른 매물들에 비해서 유난히 금액이 괜찮다 싶으면 살짝 의심은 해야 되죠. 그렇다고 모두 다 허위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요 매물 오늘 바로 뭐 몇 시쯤에 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은 당일날 보고 싶다고 연락이 가면 거의 볼 수 있는 매물들이 거의 계약이 바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당일날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당일날도 만약에 볼 수 없는 매물이라면 살짝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그 부동산이 매물들을 올려놓은 리스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싸고 좋은 게 너무 많다 하시면 살짝 허위의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컨택을 하게 되면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전에는 손님이 가능한 시간에 집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을 보여주는 사람 시간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정말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셔가지고 부동산 방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살게 되는 매매가 아니고 처음 살게 되는 집을 구하다 보니까 뭘 체크를 해야 될지 아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집을 보실 때에는 체크를 해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결로 형상이나 곰팡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신축 집이라고 해서 곰팡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좀 잘 되는 집인지 그래서 뭐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우선은 해가 잘 들면은 참 좋겠지만 일반의 빌라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짓기 때문에 해가 잘 안 드는 빌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환기라도 잘 되는 집인지를 보셔야 되고 인터넷에 굉장히 체크리스트가 많잖아요. 뭐 수돗물을 켜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일단 천장은 그래서 많이 보세요. 천장에 귀퉁이 쪽에 곰팡이나 그 다음에 천장 벽지에 누수의 흔적이 없는지 벽지가 약간 얼룩져가지고 누수의 흔적이 없는지를 보시면 이제 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누수가 없었어도 또 추후에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흔적이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누수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약간 초입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와 누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라고 하죠. 뭐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세탁기, 에어컨 이런 옵션들이 갖춰져 있는 집인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내 집 마련을 매매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통은 2년, 길면 4년, 빠르면 뭐 1년 이내로도 잠깐 살다가 나가는 집에서 이런 가정 같은 거를 또 구비를 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웬만하면은 옵션이 갖춰져 있는 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 요즘 추세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고양이가 됐던 강아지가 됐던 반려동물 가능한 집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몰래 키우면 절대 안 되세요. 예, 요즘은 저희 특약에다가 안 되는 집인데 몰래 키웠을 때는 정말 막 손해배상 위약금 규정을 넣기 때문에 몰래 키우는 거 절대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첫 직장생활, 첫 대학생활이시면 일단 반려동물은 조금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칫 반려동물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혼자 살 때는 나 혼자라도 조금 잘 돌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는 부동산 이모의 조언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 실제로 이제 집을 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의 이제 계약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